이동욱 주연의 킬러들의 쇼핑몰은 주인공 지안이 삼촌이 죽고 난 후 그의 비밀들을 알게 되는 내용인데요. 한량 같았던 삼촌 진만이 지금껏 조카에게 숨겨온 비밀은 무엇일지, 과연 지안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원작 소설 살인자의 쇼핑몰의 스토리를 따라 결말까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정지안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삼촌 정진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지안에게 이상한 것들을 자주 알려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 군인들에게 쫓기면 S자로 뛰어라,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그 집이 안전한지야 등 마치 누가 지안의 목숨을 쫓기라도 하듯 생존과 관련된 조언을 많이 했었죠. 몇 년 뒤 지안이 서울의 대학교로 진학하며 자취를 시작했고 지안과 진만은 따로 살게 됩니다. 지안은 대학교 진학 후 한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는데요. 어느 날 그녀가 동아리 모임을 위해 집에서 나서려 할 때 경찰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삼촌이 죽었다며 그녀가 유일한 유족이니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안치실로 들어가니 창백한 삼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발목에는 멀더라는 타투가 새겨져 있었죠. 지안은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삼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지안에게 말을 걸며 혹시 진만이 조카냐 물었습니다. 지안이 그렇다고 하자 기사는 자신이 진만과 초중 동창이라며 아내가 추어탕집을 운영하는데 요즘 진만이가 도통 오지 않는다 덧붙였죠. 이에 지안은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안타까워하며 친구 몇 명과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후 삼촌의 집에 도착하자 또 다른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바로 초등학교 동창 정민이었습니다. 그는 지안에게 삼촌 일은 정말 유감이야 라며 다가왔습니다. 지안이가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정민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진만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모바일 버전을 제작하는 알바로 일하고 있었다 답했죠. 아버지가 사진관을 운영하는 정민은 삼촌의 영정사진을 제작해주기 위해 그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안이 정민과 함께 삼촌 집으로 들어서자 낯익은 집의 모습이 그녀를 반겼는데요. 지안은 거실장 속의 삼촌 지갑에서 한신북 중학교 3학년 1반 17번 정진만 학생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둘은 학생증의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지안이 집을 나서려는데 정민은 너 먼저 들어가라며 자신은 욕실을 청소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녀가 직접 해야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했죠. 지안이 장례식장에 가니 택시기사 최상용과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 특이한 남자도 찾아왔는데 그는 장례식장에 선글라스를 쓰고 참석하여 헌화를 하더니 밥도 먹지 않고 돌아가 버렸죠. 발인 날 아침에는 정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청소를 하다가 욕실장에서 2G 핸드폰을 발견했다며 전해주었죠. 그때 폰이 울리더니 문자가 하나 도착했는데요. 여러분이 무명시 입금 300만원, 잔액 7억 9,200만원이라 적혀 있었죠. 지안은 삼촌에게 현금 8억 원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쇼핑몰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곧바로 다른 문자가 하나 더 도착하는데요. 입금했으니 오늘까지 꼭 물건 붙여요. 정민은 문자를 보더니 쇼핑몰 회원인 것 같다며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가면 집에서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해보자 합니다. 이유들은 화장장에서 돌아와 사이트를 확인해보는데요. 지안의 예상외로 삼촌이 운영하는 더 헬프닷컴은 굉장히 세련돼 보였습니다. 사이트 상단에 정품, 정량, 정도를 약속하며 청소용품이나 공구 등을 판매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문 내역을 관리하는 페이지에는 300만원처럼 큰 금액도 문자 발신번호인 035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300만원을 입금한 고객에게 어떻게 환불해줄지 걱정하는데요. 갑자기 메시지 창이 활성화되며 누군가 송장 번호라 말을 걸었습니다. 지안은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오늘부로 사이트를 폐쇄하고 환불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0351 고객이신가요? 라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갑자기 진만이가 죽었으면 너도 오늘 안에 죽겠네? 라 말하고 메시지를 종료했죠. 그의 메시지를 보고 지안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상대가 무서워서라기보다 이제야 삼촌을 잃고 혼자가 된 것이 실감나서였죠. 사실 어렸을 때 삼촌은 지환과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삼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신을 주 양육자로 보살피면서 항상 부모님보다는 먼 남보다는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었죠. 원래 삼촌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집을 나갔고 지안이 태어나기 하루 전날 돌아왔었죠. 삼촌은 자신의 엄마 장례식 날에도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어린 지환과 함께 가요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그날 진만은 지안에게 개와 싸워 이기는 법에 대해 알려주었는데요. 진만은 담도암으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사실은 개에 물려 죽은 거라 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검은 개에 물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는 우리 주위에 어디에나 있다고 했는데요. 개를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절대 눈을 피하지 말 것. 두 번째, 기회를 노려 개가 가장 아끼는 걸 빼앗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어린 지안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안은 화제를 돌리기 위해 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도 않아? 라 물었습니다. 그러자 진만은 짐을 챙기며 할머니를 죽인 검은 개는 내가 슬퍼하길 바라고 있어. 난 절대 그놈이 원하는 대로 울지 않을 거야. 대신 그놈이 가장 아끼는 걸 빼앗을 테다. 라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지아는 집을 지키며 장례식장에 상주로 가신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부모님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아는 부모 선생님에게 발견되어 아동보호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 지안의 부모님은 할머니 장례식 날 모두 돌아가셨던 건데요. 할머니의 장례식에 어머니의 내연남이 찾아왔고 지안의 아빠는 왜 오늘 같은 날 내연남이 찾아오게 하냐며 엄마와 다투다 엄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안은 전해들었죠. 그 후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삼촌 진만이 보호소로 그녀를 찾으러 왔습니다. 지안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죠. 지안은 투정을 부리듯 왜 삼촌만 살아 돌아왔냐며 도대체 삼촌은 지금까지 뭐라고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진만은 잡화장 준비를 하고 왔다고 했고 그때부터 진만의 온라인 쇼핑몰이 시작된 것이죠. 지안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지안을 반겨준 건 정민이었습니다. 정민은 지안에게 지금껏 어디 갔었냐며 내일은 꼭 학교에 나오라고 당부했었죠. 정민은 우는 지안을 위로하며 자신도 어머니를 잃었을 때 뒤늦게 실감이 났다고 말해줍니다. 그의 위로에 마음이 놓인 지안은 정민에게 휴학한 이유를 물어보았는데요. 그는 룸메 때문이었다며 기숙사에 사이코패스가 산다 말했습니다. 룸메는 기숙사 문 손잡이에 기름을 발라 사람들의 손에 기름이 묻게 한 뒤 가까이 위치한 화장실의 비누에 미리 면도칼을 심어놓아 손 씻을 때 다치게끔 한다고 했죠. 정민은 퇴실하던 날 룸메에게 왜 하필 기름이냐고 물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애가 씩 웃으며 다른 거는 사러 가야 되잖아 그럼 귀찮지 라 말했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아는 삼촌 발목에 문신이 생각났고 그에게 멀더라는 문신을 본 적 있냐 물었는데요. 그러자 정민은 암호일 수 있다며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어 주소창에 더헬프닷컴을 검색합니다. 그러자 멀더 헬프 서클이라는 사이트가 열렸죠. 이곳에서는 총기, 마취제 등 살인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정품, 정량, 정도를 약속하던 배너는 지옥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이라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0351의 구매 내역도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이성조로 M3 나이프와 독성 물질인 플루오린 화수수산을 구매했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이성조가 방금 작성한 글도 있었는데요. 머더헬프 창고 대개방, 파티원 3명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죠. 정민은 글을 보고 이성조가 이곳으로 찾아올 것 같다며 여기서 가장 안전한 창고로 숨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는데요. 자신이 민혜라며 문을 열어달라 했죠. 지안이 밖을 내다보니 체구가 작은 30대 여성이길래 일단 문을 열어주며 그녀에게 누군지 물었습니다. 민혜는 정진만의 중국어 교사라 답했는데 이상하게 지안이 중국어로 말을 걸자 그녀의 말을 무시했죠. 이때 지안은 그녀에게 진짜 정체를 밝히라며 추궁했는데 민혜는 머더헬프의 고객은 두 부류로 취미로 살인을 즐기는 살인범과 살인이 직업인 킬러가 있는데 자신을 킬러라고 소개했죠. 정민이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하자 민혜는 나도 널 못 믿겠어 라며 정민에게 재빠르게 다가가 그의 목에 마취 패치를 붙였습니다. 당황한 지안은 혹시 저희를 해칠 건가요? 라 물었는데요. 그러자 민혜는 웃으며 누구든 지안 씨를 죽일 수 없다며 그녀는 그린코드라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진만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은 총기류, 커스터마이징의 장인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베일이라는 킬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진만의 무기를 독점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진만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죠. 이에 베일은 분노했고 담도함으로 입원 중인 진만의 어머니를 찾아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지안의 아빠와 엄마도 죽이고 마치 불륜으로 인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위장했죠. 하지만 진만은 베일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만은 쇼핑몰에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데요. 바로 거래를 할 때마다 상대 킬러에게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코드가 없는 일반 살인범들에게 베일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살인에 굶주려 있던 이들은 기다린 듯이 베일을 찾아가 그를 잔혹하게 죽였죠. 이후 살인범들은 진만에게 코드를 요구하는데요. 진만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살인범들에게는 블랙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자 민혜는 삼촌은 사살당한 거라고 알려주죠. 그때 현관문 밖으로 AS 기사들이 찾아왔고 지안은 이들도 킬러냐고 물었습니다. 민혜는 알 수 없다며 그래도 일단 피신하자고 했죠. 그때 지안은 민혜 몰래 정민에게서 뗀 마취 패치를 민혜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민과 손을 잡고 창고 쪽으로 다가가죠. 창고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요. 정민은 삼촌의 집에 있던 유일한 숫자는 학생증에 적힌 3학년 1반 17번 뿐이었다며 030117을 누르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사람 한 명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안에는 스스로를 브라더라 소개하는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는 삼촌의 밑에서 일하던 쇼핑몰 스태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CCTV를 통해 모두 지켜봤다는 브라더는 삼촌이 죽기 전 위험 사항이 생기면 비상시 매뉴얼을 따르라고 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 브라더는 통신을 끊고 창고 안에서 바깥 상황을 모니터링했던 것이죠. 브라더는 지안에게 이제 그녀가 쇼핑몰의 주인이 되어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안은 브라더에게 CCTV 영상에 삼촌을 죽인 사람이 찍히지는 않았는지 물었는데요. 브라더는 누군가 CCTV를 조작해 삼촌이 죽는 그 1시간만 영상이 멈춰 있었다고 했죠. CCTV 모니터를 통해 밖을 보니 집에는 AS 기사들과 민혜 말고 다른 사람들도 침입해 있었는데요.
브라더는 한 남자를 가리키며 이성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미네에게 달려들었고 미네는 마취해서 겨우 깨어나 이성조와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브라더는 미네에게 총이 없어 싸움이 힘들어 보인다며 정민에게 총을 전달해달라 부탁합니다. 정민은 굳은 얼굴로 어차피 다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 했지만 브라더는 미네가 쇼핑몰 재건에 필요하다며 총만 던지고 다시 창고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그러자 지아는 자신이 쇼핑몰 주인이니 브라더가 자기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정민 대신 브라더에게 총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놀란 브라더는 지안을 설득하려 했지만 단호한 지안의 표정에 알겠다며 대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창고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창고를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올 수는 없기에 문이 꼭 열려져 있어야 한다고 했죠. 밖으로 나간 브라더는 다행히 미네에게 성공적으로 총을 던져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더가 돌아오는데 그때 정민이 창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민은 브라더가 아무래도 의심된다며 자기를 내쫓으려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죠. 지안이 CCTV 모니터로 밖을 살펴보자 브라더는 무언가 메시지를 적는 듯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손으로 안경이라고 쓰고 있었죠. 지안은 혹시나 해서 책상 위에 놓인 안경을 쓰고 방안을 둘러보았는데요. 그러자 정민의 호주머니에 꽂힌 볼펜에서 빨간색 불빛이 보였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평범한 볼펜인데 안경을 쓰면 불빛이 보인다는 건 정민의 볼펜에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는 걸 의미했죠. 왜 정민이 몰카를 들고 이곳에 왔을까 의심이 된 지아는 정민이 삼촌을 죽인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때 정민은 창고에 놓인 총을 만지며 지안에게 너는 혹시 지금까지 죽이고 싶은 사람 없었어? 라 물었습니다. 과거 삼촌은 지안에게 혹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하늘을 향해 그 사람의 이름을 크게 3번 외치라고 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곧 항상 사라졌고 지안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삼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안이 정민에게 너는 없었어? 라 되묻자 정민은 52명이라 답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숫자의 지안은 누구였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정민은 창고 한켠에 컴퓨터를 켜고 페이스북에 접속해 자신이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여주었습니다. 내 급식에 침을 뱉었다, 내 톡을 씹었다 등 이유까지 설명해 주었죠. 지금껏 알던 정민이 아니라 처음 보는 냉혈한 같은 느낌에 지아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너네 학교 기숙사 사이코패스, 그거 사실 너지? 지금 몰카는 왜 찍는 거야? 지아는 정민을 추궁하며 옆에 있는 권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에게 우리 집에 온 목적이 뭐야? 라고 물었죠. 그러자 정민은 갑자기 그녀에게 손을 뻗으며 달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정민의 공격에 지아는 총을 쓸 틈도 없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창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때 탕 하는 총소리가 들렸죠. 창고 밖에서 살아있던 미네가 정민을 향해 총을 쏜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팔에 부상을 당했고 미네는 지안을 확 끌고는 창고 문을 닫아버렸죠. 밖에서는 브라더가 정민의 노트북을 해킹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알고 보니 정민은 바빌론이라는 검은 세력의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납치, 고문, 소화성애, 해킹 등 다양한 분야를 거래하는 사이트인데 미네는 자신이 어렸을 때 바빌론에서 노예로 판매되었다고 했죠. 바빌론의 주요 수익 중 하나는 암살이었는데 사람들이 주로 머더헬프를 사용하자 바빌론은 정민에게 집만을 살해하라고 요청한 것 같았습니다. 정민의 노트북에는 삼촌의 마지막 날이 담긴 영상도 있었는데요. 지안이 영상을 보려고 하자 미네는 트라우마가 될 것 같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브라더는 복수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복수할 수 있다며 영상을 틀었죠. 영상은 정민이 집만을 찾아가 지안이 바빌론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은 지안이 연극 리허설 때 살려주세요, 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라 말한 파일을 틀며 집만을 속였죠. 정민은 집만이 죽으면 바빌론이 지안을 풀어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집만은 욕조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받아 누웠고 면도칼을 꺼내어 휘둘렀습니다. 화면에는 피가 튀었고 정민이 소리를 지르며 욕조를 빠져나오면서 영상은 끊겼습니다. 삼촌은 납치되지도 않은 지안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었죠. 이후 바빌론은 정민에게 머더헬프의 회원 정보도 가져오라 요구했는데요. 정민은 살인자의 DB는 접속했지만 킬러들의 연락처와 고객 명단은 찾지 못해 집만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블랙코드 살인자들도 집만의 집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이상하게 이들은 정진만의 이름으로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머더헬프의 회원 신상 정보가 오늘 모두 공개될 거라는 협박 문자였죠. 살인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범행이 노출될까봐 집에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침입한 사람은 블랙코드 살인자 전원 15명이었습니다. 지아는 미네와 브라더, 자기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총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그들 중 한 명을 가격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명이 그녀를 도와 살인자들을 죽였는데요. 어린 시절 삼촌이 믿으라고 한 그림자 선생이었죠. 그림자 선생은 살인자들을 한 명씩 제거해 나갔고 지아는 그를 믿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총을 챙겨 정민을 처리하기 위해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에는 정민이 열심히 킬러들의 신상정보 파일을 찾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지아는 삼촌이 언젠가 밖에서 땅을 파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아는 그 구덩이 속에 킬러들의 파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아는 정민에게 다가가 네가 원하는 게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 바빌론에 부탁해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정민은 알겠다 말했고 지아는 창고 앞 잔디밭으로 정민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에서 마음이 풀어진 정민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이후 지아는 기절해버렸죠.
그때 꿈속에서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일어나 보니 눈앞에 삼촌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은 살아있었는데 브라더와 미네에게도 비밀로 한 채 자작극을 벌인 것이었죠. 삼촌은 자신이 블랙코드를 부여한 살인자들과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이들을 도려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친구에게 부탁해 바빌론의 머더헬프닷컴에 와해를 의뢰한 것이었죠. 바빌론은 진만에게 복수하고 싶은 베일의 의뢰라 착각하고 정민에게 진만을 죽이라고 했고,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진만은 정민의 앞에서 죽음을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진만의 죽음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욕조를 나섰고 시체는 가짜였던 것이죠. 그를 도운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바로 지안을 찾아온 경찰로. 그는 원래 최연소 킬러였었는데 삼촌의 조언으로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만을 도와 마치 진만이 죽은 양 지안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블랙코드를 받은 살인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바빌론이었는데요. 바빌론은 곧 진만이 살인자들을 없애기 위해 자기들을 이용한 것임을 알게 될 터였죠. 미네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아예 세력을 이전해서 쇼핑몰의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사장도 바꿔 키워보자고 했습니다. 지안도 오늘부로 자신이 쇼핑몰 주인이라고 주장했죠. 삼촌은 처음에 이를 반대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 했지만 바빌론을 상대하지 않고서는 끝이 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지안이 쇼핑몰 운영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 진만은 조용히 지안을 끌어안으며 그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날 구하지 마. 소설은 지안이 쇼핑몰 사장으로 취임한 후 어두운 세력과의 전쟁을 암시하며 끝이 납니다.